안녕하십니까. 레귤 의원의 이정표입니다. 종아리 아파서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희한하게 종아리는 밤에 많이 아픕니다. 낮에는 그렇게 많이 못 느끼다가 일 다 끝내고 집에 와서 잘 준비하고 침대에 딱 누우면 그때부터 종아리가 막 욱신욱신하고 아파서 잠을 잘 못 자고, 이게 오래 반복되다가 불면증까지 생기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종아리가 왜 밤에만 유독 더 아플 것이냐, 그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하고 간단한 해결책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흔해요, 종아리가 밤에 아픈 분들이. 그래서 그냥 원래 남들도 다 이렇게 아픈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참고 넘어갈 문제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아리가 아픈 원인 중에는 생각보다 심각한 원인들도 있거든요. 다리는 하루 종일 우리 몸을 지탱을 하죠. 물론 계속 서서 일하는 거 말고 뭐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도 많지만, 다리는 어쨌든 하루 종일 우리 몸을 지탱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밤에 충분히 휴식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다음날 다리 근육 내에 피로가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점점 피로가 누적되고 다리를 망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한참 그 기간이 오래되다 보면 결국에는 다리 근육이 약해지게 되고,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진다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대부분 이제 종아리 쪽에 생기는 통증은 양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바늘로 콕콕콕 찌르는 듯한, 아니면 칼로 푹푹 쑤시는 듯한 그런 통증이 있기도 하고, 반면에 어디가 아픈지는 잘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묵직하게 아픈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게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각각의 증상들이 다 원인이 달라요. 원인들을 잘 찾아보고 그 원인을 교정을 해야만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으로 밤에 종아리 통증을 만드는 9가지 정도의 원인을 정리를 한 다음에 해결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혈전이 다리에 생기는 경우에 밤에 아파요.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혈전은 언제 많이 생기느냐? 최근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 또는 장기간 비행을 하신 분들이 잠을 자는데 밤에 다리가 아프다? 이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혈전이라는 거는 한번 딱 발생을 하면 상당한 응급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여행을 갔다 오셨든지 아니면 장기간 비행을 하신 분이 밤에 종아리가 아프다면 빨리 병원 한번 가서 이런 혈전이나 이런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전형적인 다리에 혈전이 생겼을 때 모습이에요. 잘 보면 평상시에도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됐다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이렇게 혈관들이 정맥류라고 부르는 이런 혈관들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특정 부위, 뭐 보통 이제 허벅지나 이런 오금 주변으로 잘 생기게 되는데, 이런 부위가 빨갛게 발적이 생기면서 뜨끈뜨끈해요. 누르면 굉장히 아프고 퉁퉁 부어 있습니다. 움직일 때도 아프지만 여기 누르면 엄청나게 아프고요. 이게 밤에 특히 더 심하다? 그러면 이건 혈전 의심해서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이 정도가 되면 빨리 가보셔야 되고, 제가 보는 환자분 중에 이렇게 퉁퉁 부었는데 별거 아닌 줄 알고 한 열흘 이상 놔뒀다가 뒤늦게 병원에 오셔서 급하게 응급처치를 했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인다면, 퉁퉁 붓고 빨갛게 발적이 생기고 뜨겁고 누르면 엄청 아프고 주변에 이런 게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빨리 병원 가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아까 얘기했듯이 최근에 여행을 다녀오셨다든지 장기간 비행을 하신 분들도 꼭 밤에 종아리가 아프다면 병원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증상 방금 설명드린 것들이고요. 이런 혈전이 생겼을 때 뭐 응급으로 빨리 혈관을 뚫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주 주요 혈관들이 뭐 막히지만 않았다면 그래도 처치만 잘 받으시면 괜찮으니까 빨리 병원 한번 가보세요. 자, 두 번째 흔한 원인으로 하지정맥류예요. 하지정맥 부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다리가 있으면 동맥 타고 피가 들어왔으면 다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온 만큼 나가야죠. 근데 이런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들어오는 건 들어오는 건데 나가질 못하고 다시 역류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다리가 쉽게 붓겠죠. 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정맥이 이제 부풀어 오르고 뒤틀립니다. 특히나 그것 때문에 혈액 정체가 생기고, 그 이유는 정맥 안에 있는 판막이 망가져서 그래요. 이거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판막이 망가지면서 역류를 해서 다시 다리로 피가 쏟아지게 되면 이게 다리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붓고요. 특히나 이제 오전에는 괜찮은데 오후 되면은 점점 부어오르면서 밤에 이런 다리 아픈 증상이 심해지겠죠. 이런 게 보이면 의심할 수가 있어요. 꼭 정맥류라고 해서 뭐 뱀처럼 뭐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그런 거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거보다도 더 작게 거미들처럼 퍼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겉으로 볼 때는 혈관은 멀쩡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되면 다리가 좀 무겁고 붓는다? 그러면 하지정맥 의심해서 검사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이제 판막이에요. 정맥 안에 있는 판막 때문에 피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여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잘 닫혀야 되는데 이 한쪽 요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렇게 보이죠. 한쪽에 있는 판막이 너덜너덜하게 힘이 없어지니까 기능을 못하고 이렇게 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던 피가 다시 내려옵니다.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다리를 붓게 하고 다리에 저산소증을 유발해서 밤에 종아리 통증을 만듭니다. 자, 세 번째 원인으로는 동맥이죠. 좀 전에 이제 정맥 얘기했으니까 동맥 얘기해야죠. 동맥은 좁아져서 생겨요. 특히나 이제 말초동맥들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상수도인데 상수도관이 깨끗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때가 끼는 거예요. 그래서 좁아져요. 그러면 피가 잘 안 들어가겠죠. 동맥 타고 피가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려오니까 이 근육이라든가 각 조직이 요구하는 충분한 혈액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때 더 아픕니다. 운동하거나 움직이면 근육이나 조직에서 요구하는 산소 요구량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동맥이 좁아지니까 그걸 받쳐주질 못해요. 그래서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움직이고 운동할 때 더 아프고 좀 쉬면은 난데 이게 점점 심해지면 밤에도 이제 더 심하게 아프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제 동맥 질환에 의해서 아픈 경우는 이런 분들이 많죠. 흡연을 한다든지 당뇨가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심장 쪽이 안 좋거나 고지혈증, 비만, 고령 이렇게 있으시면 이런 위험 인자들이 모여서 동맥 안에 동맥경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런 위험 인자가 있고 밤에 다리가 아프다면 동맥에 의한 통증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주된 이제 증상은 꼭 다리 쪽에 있는 동맥경화는요, 허리 협착증이랑 좀 비슷하게 생겨요. 허리 협착증도 좀 걷다 보면은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잖아요. 이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좀 걷고 운동하다 보면 점점 통증이 심해지고 그 양상은 뭐 쥐가 난다든지 뭐 아니면 힘이 좀 빠진다든지 발톱이 좀 늦게 자라고 뭐 궤양이 생기고 다리 털들이 좀 빠지고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 아까 얘기한 흡연, 뭐 당뇨, 뭐 심장병, 뭐 고지혈증, 그다음에 비만, 고령 이런 게 같이 있다면 동맥에 의한 다리 통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밤에 다리가 아픈 원인 네 번째 이유, 쥐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찢어지는 듯한 굉장히 심한 통증이에요. 쥐나는 게. 어우, 막 엄청나게 아파요. 대부분 쥐가 나는 원인은 피곤해서 그래요. 근육이 확 경련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근육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를 사용해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근육이 정신을 못 차리고 확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밤에 쥐가 나는 건데요. 특히나 이제 몸을 많이 쓴 날, 일을 많이 했다거나 오래 서 있었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굉장히 심하게 한날 밤에 잠을 자다 보면 낮 동안 근육에 있는 에너지를 다 썼어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잠을 자면서 뒤척일 거 아니에요. 탁 뒤척이다가 근육이 더 이상 에너지가 없는데 이 수축을 하려다 보니까 얘가 정신을 못 차리고 확 이렇게 쪼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쥐가 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쥐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또 너무 안 움직여서 쥐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낮에는 걸음을 걸을 때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움직이면서 뒤에 근육이 피를 짰다 풀었다 이렇게 근육이 좀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잠을 잘 때 어떻게 자요? 이렇게 하고 자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하고 자잖아요. 자, 이 상태보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뒤쪽에 있는 종아리 근육이 좀 짧아져 있죠. 이렇게 하면 늘어나 있을 거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좀 짧아져 있죠. 짧아진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이때 조금만 더 수축하려다가 확 쥐가 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많이 그러냐면 그게 잠잘 때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잠잘 때 쥐가 잘 납니다. 요거를 동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근육이 수축되는 원리부터 한번 동영상 같이 보시면 근육이 이렇게 섬유로 되어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 섬유 안쪽 근섬유를 자세하게 뜯어보면 이게 필라멘트처럼 돼 있어요. 진짜 섬유예요. 이 속에 있는 세포들이 이렇게 서로 이런 식으로 당겼다 풀었다 하면서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근섬유를 통제해 주는 게, 조절해 주는 게 이런 신경이에요. 신경들이 근육에 딱 붙어 있어요. 이게 신경 말단이에요. 이 신경 말단이 근육하고 붙어 있어요. 이 신경 끝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분비가 됩니다. 얘네들이 근섬유로 들어가서 근섬유를 쭉 들어가서 얘를 이제 수축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죠, 신호가.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신호가 들어오면 근육을 수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너무 많으면 근육이 확 수축할 거 아니에요. 그때 쥐가 나는 거거든요. 언제 많아지겠어요? 우리 몸이 탈수가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낮에 땀을 많이 흘리고 운동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해서 몸이 탈수가 된 상태라면 그만큼 저 신경 전달 물질의 이 농도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럼 이게 조금만 분비돼도 근육이 확 수축하겠죠. 그래서 쥐가 나요. 그래서 쥐 나는 분들은 물을 충분히 마셔야 돼요. 특히나 이온 음료 같은 거 충분히 드셔서 몸의 탈수를 막아주고, 그다음에 마그네슘 같은 것도 근육을 이완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런 거 먹는 게 도움이 됩니다. 쥐가 나는 분들은 탈수 예방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디 뭐 꽝 부딪히거나 어디 찔리거나 이래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이벤트가 있다면 빨리 병원 가서 직접 골절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타박상인지 꼭 구별을 해서 근육이 찢어지고 다쳤을 때 그거를 회복시키는 것도 공사하는 거랑 똑같아요. 밤에 다리가 아픈 이유 9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각각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